생강 두 번째 영상, 완주군 생강 재배 전문가들의 재배 방법. 30여 년간 한국 출란과 200여 평의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소소한 경험을 공유하려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강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 보존위원회 이민철 회장님의 생강과 관련된 역사와 전통 재배 방법 등등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올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재현해 놓으신 거죠? 네. 재현해 옛날 그대로 이렇게 여기에 전형적인 농가 주택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 이사장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기 완주 생강 전통농법 시스템 보존위원회 이사장님이세요. 아유, 예. 완주에 있는 생강을 정보종 공사를 가지고서 계속 개선하고 이어서 잘 농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셔서 생강 농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강에 관심 있으신 분, 솔직히 난 생강 진짜 관심이 많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책이 5분밖에 안 나오는데 같이 나눠서 좀 보시고요. 예. 생강 농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받으세요. 네, 생강 농사. 지금 그 생강이 아일대 작물이잖아요. 이 아일대 작물이 추위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여기까지는 이 저장, 특히 시종자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온도를 이용해서 생강을 저장하는 이런 시스템이 입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생강은 10월 21일 정도가 상간이거든요. 이때 되게 수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장이 들어가는데 온도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냉해를 받아요. 뭐 12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밤 기온이 12도 떨어지기 전에 대부분 수확을 하는데, 그러면 저장은 최적의 저장 온도가 14도 전후 1도, 13도에서 15도 사이거든요. 이곳이 이제 신기마을이라고 하는데, 신기마을인데 이 마을이 거의 이제 생성되기가 한 250년, 1700년도 후반에서 80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마을로 보여요.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여기가 봉동 지역이 되게 큰 물이 졌을 때 홍수나 이게 들면 저 위에서 토사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쌓여가지고 만든 충적도 소양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한 1m에서 1.5m 밑에 보면 물이 다 흐르고 있어요. 모래자같이. 지금도요? 그렇죠. 다른 데는 막 지하수 파고 반정 파고 그러잖아요. 얘는 큰 파이프 한 2, 3m만 때려 박으면 물이 곳곳에 다 나와요. 이 동네예요? 이 동네가 다요? 아니 봉동 전 거의 대부분 봉동 지역. 자체가 봉동이 그렇게 운동에 물이 많구나. 그렇죠. 건수. 여기 지금은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모내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위가 상승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우측 뒤편에 보면 천변이 흐르잖아요. 그 앞쪽에는 대간선수로라고 군산까지 거의 한 100리길에 수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로에 물이 내려오게 되면 곳곳에 이제 논과 밭에 물을 채우게 되잖아요. 그 수위가 쫙 올라가요. 대부분 생강굴이 한 2m 밑에 있는데 이제 그 종강을 꺼내고 나면 생강굴이 물이 쫙 차오르죠. 그렇죠. 겨울 되면 그 수위가 물이 딱 끊으면 수위가 쫙 내려가요. 그리고 되게 이곳의 지하수 온도가 한 13도 정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만 그 유입되는 공기만 덮여주면 적정 온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시겠지만 그 온도를 이렇게 그런 형태로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옥은 이곳에 전형적인 주택이에요. 부엌, 큰 방, 작은 방.
생각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재배됐는지는 몰라요.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고려 현종 때 현종이 이제 오래되었네. 거란인가요? 그거 피해서 이렇게 오면서 그때 이제 삼례 생강 얘기가 좀 나오고 그게 1000년 전. 그리고 이제 은나라인가요? 이게 역사학자라 천자문에 보면 삼국 시대 때 천자문이 들어오잖아요. 채소 중에 으뜸이 생강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그 이전부터 생강이 심어졌을 거다. 그리고 그때 이미 우리는 이제 중국 대륙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런데 해양을 통해서 동남아 쪽에서 배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가장 많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면 일반 씨 생산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그거 사서 그때 하는 게 그럼 사서 하는 게 낫겠네요. 낫어요. 팔건 팔고 그냥. 저희가 이번에 씨종자 인력 때문에 그걸 900 저희가 한 2.5톤 정도를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따로 이제 750kg만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30% 정도가 아까 썩어 그러니까 750kg인데 한 500kg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7,000원 파는 거나 종강으로 지금 10,000원 파는 거나 별 차이가 없네요. 별 차이가 없죠. 일만 더 많잖아요. 그럼 빨리 생산할 때 빨리 팔아버리는 게 제일 수확해서 빨리 팔고 씨는 내가 사서 그냥 심고. 다시 심고 이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강농사 200평 기준으로 농사 짓는데 비용이 1년에 한 얼마나 들어갈까요? 거기 유전자하고 가장 근접하다. 하지만 1000년간 계속 이어오면서 또 다른 어떤 변이가 생겨서 독특한 어떤 유전자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이력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물림 생강이 3명, 새농가. 대물림이요? 이거 언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몇 내려와가지고 대까지 막 계속. 그 이전 기록은 모르지만 하여튼간 종자를 내가 생산한 거 팔 거 팔고 또 그 종자를 심고 뭐 이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 농가가 새 농가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50년 이상 두 농가. 그래서 이 이력은 꼭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요새 뭐 질병에 의해서 한 번에 싹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력 보존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하는 어떤 토종 재배 농가를 일정하게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요. 종자로. 궁금하시죠? 생강 농사를 지면 과연 수익이 들 것인가?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목농에서만 농사를 질 수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경천이나 뭐 은주나 이런 데서도 지을 수가 있나요? 완주 생강이잖아요. 그럼 운동 생각이라고 안 했죠? 네네네. 어찌 보면 완주 사람은 전반적으로. 똑같은 어떤 조건이라고 보여줘야죠. 근데 사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핵심 보존지구 이 안에서 저희가 한 10,000평 가까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큰 터를 좀 만들어서 옛날 작부체계 속에서 전통 재배 방식으로 어떤 생강을 재배하는데 분양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 장기적인 부분이라 해당될지 안 될지 자세 분양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을 수 있도록. 생강과 토양 공동이 토양질이 일반 땅이랑 그렇게 크잖아요. 되게 보면 사양토인데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사질량토. 생강은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근데 습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 빠짐이 좋아서 그냥 모래같이 쑥 내려가 버리면 생강 농사가 안 돼요. 물 빠짐도 좋아야지만 습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양토 중에 사질량토. 그게 옛날 방식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안동이나 거기는 거의 모래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주동량 쑥쑥 잘 빠는데 그거 현재에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비료 성분도 쑥쑥 빠질 거 아니에요. 퇴비로 거기 농사지면 거기는 생강 농사 안 됩니다. 근데 퇴비로 요즘은 하면요? 화학비료 쓰잖아요. 농약도 주고. 그러니까 현재 관행으로 지금 짓고 있는 방법 속에서는 안동이나 이런 데가 최적지죠. 근데 여기는 퇴비로 농사질 때만이 가장 잘 되는 토양이었다. 요즘 그 생강이 병에 약해요. 특히 이제 연작을 하게 되면
뿌리 썩은 병이라고 해서 그게 약 급속하게 하나 죽기 시작하면 전멸을 해버리거든요. 특히 이제 토종 생강 같은 경우는 그 병이 약한데 이 지역의 어떤 특성, 어떤 토양적인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m 파면 몰라오고. 하면 오래자갈층. 그래서 물 빠짐이 좋잖아요. 이제 그게 저희가 전통 농법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강농사 질 때 막 노타리 치고 꾸미고 생강 씻고 볏짚을 탁 덮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가을이나 봄에 볏짚은 덮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볏짚은 안 덮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밭을 꾸며서 봄철에 이렇게 둔덕 말고 고랑에 보리를 뿌립니다. 보리를 뿌려서 이게 어느 정도 크잖아요. 여기가 생강 심기 전 보리 심은 곳입니다. 생강에 한 5월 초 정도, 옛날에 5월 초 정도 파종을 했거든요. 5월 초중에 파종 올 때 보면 그 보리가 어느 정도 자라있어요. 그늘이 들잖아요. 이게 습이 어느 정도 보존되고 그 후에 이제 5월 중순경 되면 산에 참나무 이렇게 어린 잎이 이렇게 쫙 핀 거죠. 예. 그걸 채취하다가 거기다가 싹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 수확하고 보리대를 덮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농법을 하게 되면 뭐가 틀리잖냐? 그 볏짚으로만 했을 때, 농약 사용 안 했을 때 벌레가 이제 거셈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예. 알죠? 예. 이 새싹을 끌어먹는 그 벌레 있어요. 생강이 싹이 쫙 올라오면 그게 와서 싹 끌어먹어. 그리고 생강이 첫 대를 일모라고 하거든요. 일모 때. 얘가 끊어지게 되면 밖에 환경이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갑다. 씨생강 요만한 게 심는데 순에서마다 다 저기 순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네요. 갖고 작아졌구나. 문열이로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거세미 피해가 가장 심한데 이 농법대로 하게 되면 천적들을 싹 모아들여요.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생태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방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생강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일모 올라올 때 굳게 올라와야 생강으로 잘 돼요. 그래야 붉은 첫대가 굳게 해야 옆 가지 또 굵어지잖아요. 예. 이때 아까 그 산에서 해온 이 참나무 잎, 어린 참나무 잎 달린 거요. 가지채 덮거든요. 그게 이제 보리밭 사이에서 발효되고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빗물에 스며들어요. 이 거름 양분을 받고 일모가 양 쫙 이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강 키우려고 지금 보리를 이렇게 심으는 거죠? 어떻게 언니? 좀 넘어갔네? 아니 오빠는 언니 무서워갖고 저런데 손잡고 와지 겁나 편합니다. 이게 보리고 그럼 여기서 생각이 나요? 그렇지. 여기다가 생강을 아직 안 심으셨. 설명 들어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는 게 아니라 같이 심는 거네요. 가을에 네. 작년 가을에 파종해 놓은 보리예요. 작년 가을에요. 겨울에 그러죠. 보리 맑기. 봄에 2월 중순경에 파종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보리가 키가 좀 적을 거 작은. 작잖아요. 그러면 그늘이 아무래도 덜 생기니까 풀이 많이 나잖아요. 아.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이게 보면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얘는 지금 굉장히 넓어요. 원래는 하나 더 한 줄을 더 했어요, 이 사이에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 이거 하시는 분은 자기가 풀벨 자신이 있다고. 넓게 한 거예요? 네. 그만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만씩 해야 되는데. 원래 이 정도가 정석이에요. 하나씩 지금. 그래서 생강을 심으면 여기 하나 심고 여기 하나 심고 이런 식으로 한 3cm 앞뒤 간격 30 적당한 거리에다 심으면 돼요. 30.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한 400평, 300평. 여기 한 300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만약에
400평 땅이 있다. 응. 그러면 반은 생강 심고 응. 또 반은 녹비 작물이라든지 응. 이렇게 심어서 땅을 이렇게 만든다. 만든 다음에 응. 바깥치게? 그렇지. 연장으로 바꿔치기. 안 하- 그렇죠. 그게 좀 안전한 방법이죠. 요즘은 기후 조건 때문에 그런가 연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리도 수확하시고 생강도 보리가 그렇죠. 수확하고 생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모작이네요. 아니, 땅은 그건 아니지. 버리는 사이다, 생강용. 이게. 아 이거 나중에 보리에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 덮은데요. 이거 처음에는 뭐? 보면 알겠지만 어른들이 그잘 목 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놈이 그 여물기 전에 목을 변해버리면 얼마나 편할까 해서 목을 싹 쳤어요. 그랬더니 배가 안 뽑아지는 거야 이게. 나중에 보면 아, 그죠. 뽑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뿌리를 뽑아야 돼요?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보리대 뽑는 일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옛날 어른들이 했던 방법으로 그냥 그대로 보리 목을 그냥 난중에 딱 그렇지, 씌워서? 그렇지 푸대에 갖다 놓고 이렇게 잘라가면서 수확을 하고 나서 아. 어느 정도 놔두면 이제 얘가 이제 바싹 뿌리가 어느 정도 샀거든요. 응. 그냥 쑥 잡으니까 뭐 잘 일도 빠지네? 와이더라고. 그래서 아. 옛날 어른대로 해보고 먼저 미리 지레 짐작을 해버리니까 일이 몇 배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다고 하면 원래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변형하는 게 낫지 미리 지레 짐작대로 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했던 방법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똑같이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이 거리가 거리가. 포기요? 폭이 이것이 한 포기. 30, 이만큼 뛰라고 40, 하는데 40cm? 아니요, 나는 더 먹어야 되겠어. 내가 풀멜 자신 있어 오고 넓게 뛴 거야. 그럼 여기다 4개 심는 거야? 그렇죠, 4개. 그럼 이 한 줄 한 줄이 다 개인 거예요? 이거 지금 세 분이 아, 세 분이. 공동 정작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를 예. 지금 오늘이 10 며칠이죠? 14일. 14일이죠? 13일. 예, 한 25일경에 파종을 할 거예요, 생강씨를. 생강씨는 이제 호미로 그냥 파고 넣고 하면 돼요. 뭐 깊이는 얼마큼 들어가요? 한 요 정도 덮어지면 될 거예요. 5cm 정도? 5cm. 깊게 안 심나요? 네. 거리는 거리는 한 한 30일. 한 뺨? 한 뺨은 좀 더 있어요. 한 30cm? 한 뺨이 25에 25개, 30 정도 하면 되겠네. 그렇죠. 아니, 크면 지가 막 이렇게 되니까 굳이 너무 막 많이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초기에만 그렇지, 나중에는 오히려 거름기가 많으면 병이 올 확률이 많죠. 그리고 이거 이거 또 여기다 밥도 생강 심어요? 아니, 이제 다음에는 여기. 연장한 게 아니라. 연장한 게 이제 내년에 이게 보면 4월 25일 정도 심어요. 생강을 파종을 해놔요. 네. 해놓고 나서 이제 한 5월 5월 때 되면 이게 올라오잖아. 한 열흘이나 한 보름 정도 후에 두면 지금 산에 이제 참나무 지금 네. 파릇파릇 보이죠? 네. 쫙 이제 되게 벌목을 하게 되면 밑둥을 딱 자르잖아요. 네. 그럼 막 우수수 이렇게 예, 올라오거든요. 예, 옆에서 이렇게. 그러면 착착착착 걸쳐주면 돼요. 1차 피복을 했죠. 그건 끊어져요? 낫으로 이렇게 벼다가 낫을 펴다 위에다 쫙 덮어준다고. 참나무에 그렇죠. 덮은 거. 골고루. 예. 근데 이파리가 땅이 좀 안 보일 정도. 그리고 참나무 이파리가 뭔 또 장점이 있냐면 잘 안 떨어져요. 밤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은 이파리 마르면 그냥 턱 떨어지는데. 가지 딱 하면 탁 쓰러지잖아요. 얘는 그대로 붙어 아, 있어요. 오랫동안. 음. 그리고 잎도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늘이 거꾸로 그늘이 만들어지는. 많이 있는. 1차 이제 그늘을 두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보리가 되잖아요. 떡갈나무 그때- 같이 이파리 넓은 거 심어요. 한 이 정도 덮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음. 보리가 한 이 정도 되게 해요. 사실 얼마 안 걸리더라고. 찔러 예. 이렇게 잎벌레라고 하는 것은 겁나게 막 번식을 해요. 그냥 음. 쫙 하니. 그게 이제 뭔 작용을 하는 거야. 아, 그게 번식하면서 다른 벌레가 안 네, 온가요? 그리고 이 피복도 생강 썩은병이라고 그 균 자체가 표층에서 한 5cm 여기에 가장 많이 빈균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걔가 고온에 30도 이상, 37도까지가 가장 확산력이 좋아요. 근데 아까 생강풀을 덮었죠. 음. 이 볏짚으로 막 덮는 것보다 생강풀을 덮고 나서 보리대로 다시 피복을 하잖아요. 이게 예. 이중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요즘 보면 신제품이라고 해서 뻑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코팅제가 나오더라고. 근데 옛날 어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예. 그럼 일단 그 멀칭 안 하고 그냥 생강 심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는 이제 문화. 이 생강으로 과연 이 지역은 어떤 문화가 벌레 그게 뭔 벌레라고 했지? 잎벌레라고 하는 것도 막 겁나게 막 번식을 해요, 그냥 쫙하니. 그게 이제 뭔 작용을 하는 거야. 아, 그게 번식하면서 다른 벌레가 안 네, 온가요? 그리고 이 피복도 생강 썩은병이라고 그 균 자체가 표층에서 5cm 여기에 가장 많이 병균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걔가 고온에 30도 이상, 37도까지가 가장 이렇게 확산력이 좋아. 아까 생강풀을 덮었죠. 이 볏짚으로 막 덮는 것보다 생강풀을 덮고 나서 보리대로 다시 피복을 하잖아요. 이게. 예. 이중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거 요즘 보면 신제품이라고 해서 뻑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코팅제가 나오더라고. 근데 옛날 어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예. 그럼 일단 그 멀칭 안 하고 그냥 생강 심으시면 돼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세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는 이제 문화. 이 생강으로 과연 이 지역은 어떤 문화가 할 건데 이 고랑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새로. 그게 가장 1순위예요. 물 잘 빠져야 돼요. 근데 고랑을 또 막 깊게 해버리면 또 수분 유지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소질에 맞게 나름대로 설계해서 하는 게 가장 좋죠.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하다 보면 감이 생기.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 복잡하게 설명했구나. 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정자죠. 이 사람이 생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걔를 하나하나 잘라요? 아, 손가락 같이 두 마디, 하나씩인데? 세 마디 정도. 아, 두 마디 세 마디 잘라요. 두 마디, 세 마디에 눈이 이 있고 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뽕불 올라온 것도 있지만 두 마디 정도 두면 한 4개, 5개 정도 눈이 있어요. 아, 얘가 끊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이제 쓰고 재활용을 해도 되죠, 무광. 근데 힘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 무광을 또 재활용해요? 심어도 나긴 하더라고. 아. 옛날에 무광, 그러구나. 그런 무광을 무광은 3년 뭐예요? 심으면 무광이 뭔지. 꽃이 핀다고 했는데 또 예. 피는 거 봤더니 안 피는 것 같던데. 생강꽃은 못 봤어요. 무광이 뭐예요? 한 번 심으면 한 번 된다. 심은 구강. 그리고 이제 그걸 수거해서 옛날에는 그걸 또 다시 수거를 했어요. 이게 아이, 그거 첫 대가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이나 있으면 옆에가 이제 뽕꽃떡에 옆대가 하나가 올라오면 양쪽에서 또 올라오거든요. 그게 이제 요만한 3개 정도 살짝 비칠 때 이 생강이 여기다가 만약에 생강을 심으면 얘가 이제 싹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생강을 심었다. 그 싹이 빠듯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약간 굽어지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새싹 심으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깔코리가 고리같이 딱 있어갖고 이대 누르고 그냥 탁 찍어서 탁 따면 생강만 톡톡 올라오죠. 근데 그걸로 쭉 팔아서 종잣값을 또 했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농약으로 소독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소독이 없고.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좀 하면 않냐. 아, 담가보는데. 그거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이제 하는 사람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괜찮.